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오픈도 좀 이제 예정대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영상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도어 그 주가가 이제 왜 떨어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얘네들이 이번에 발표했던 새로운 전략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서한 먼저 좀 볼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그냥 되게 보편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미국 주거용 부동산 산업을 재창조하겠다. 그래서 더 단순하고 더 편리하고 고객 중심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고 있던 우리의 플랫폼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거시적 경제 지표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미국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이어 디맨드가 위크,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 집 거래가 활발해져야 오픈도어의 매출도 올라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이런 압박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스프레드를 넓혔어요. Widened our spread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프레드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산 가격이 있죠. 매입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파는 가격이 있죠. 매도 가격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을 살 때 최대한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겠다. 이거를 더 크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먼저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이 집을 얘네들이 너무 싸게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얘네들한테 집을 안 팔 수도 있어요. 야, 나 그 가격에는 못 팔아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높은 가격으로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나 그 가격 너무 비싸. 우리 그 가격에 집 못 사. 약간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요거 말씀 안 드렸죠. 금리가 7% 수준에 머무르면서 구매자 수요가 약화되고 있고, 뭐, 매도자도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률이,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약 체결률은 클리어런스 레이트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이제 집 거래가 완료되는 그런 건수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철회한다라는 거, 요것도 3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운영을 했던 그 플랫폼 있죠. 오픈도어 플랫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슬라이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퓨처 그로스,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캐시 오퍼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받을 거예요. 우리 이제 돈 주고 금방 굉장히 쉽고 빠르게 살 수 있었죠. 팔 수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이전트를 지금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이전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부동산 중개인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을 우리가 MLS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의 매물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이전트를 비즈니스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들이 사람들한테 집을 보여줄 때 너희들 이거 집 사거나 팔 때 이거 뭐 전통적으로 이제 MLS에다가 올려서 팔아도 되지만 현금 제한도 있어라는 옵션을 이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내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된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들한테 일정 부분 수수료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픈도어에서 이제 뭔가 이제 서포트를 들어가면서 실적을 올려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정 시장에서는 현재 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지는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매출 올라가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요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또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주택 판매자는 이 집 에이전트와 함께 최적의 판매 전략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 방식대로 팔 거냐, 아니면 급하면 너네들이 빨리 돈을 받고 파는 게 이득이겠다. 뭐 이런 것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현금 제한이든 MLS 리스팅이든 그런 기회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오픈도어 플랫폼에 이제 집 주인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이 중개인들이 집에 어차피 이제 상주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 중개인들이 동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집 상태 평가를 대신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집을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 MLS에 올린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오픈도어가 집을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겠다라는 거죠. 집을 사지 않고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에셋 라이트 모델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재고를 거의 2빌리언 달러 어치 넘게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악성 매물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 옛날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인벤토리로 남아 있을 텐데 이런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픈도어가 말하는 자산 경량화는 뭐냐면 결국에는 중개인한테 이 고객을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인들이 지금 고객한테 현금을 제한하든지 MLS 그 리스트에 올리든지 그런 걸 제시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되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바로 이 에셋 라이트다. 오픈도어가 더 이상 집을 사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킨다라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이자율도 커지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매입은 리스크가 현재 컸어요. 그래서 지금 에셋 에셋 라이트 모델을 지금 쓰려고 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뭔가 조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리스크들을, 그러니까 인벤토리 같은 것들이 있죠. 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떨궈내고, 여기서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면, 오픈도어는, 좋아 보여요. 이건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재고 보유에 따른 자본 비용과 손실 가능성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발표 자료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rofitability,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세 가지를 또 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프라이싱 할 거야, 집 가격을 매길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공격적으로 스프레드를 확대했다. 이거 뭡니까? 결국 집 싸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마진, 우리 회사의 수익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을 싸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 매입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컨버전 레이시 뭐라고 했죠? 아까 거래 성사율입니다. 요거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 책정 모델,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군의 질, 그 동네에 만약에 집이 나왔는데 그 동네 학군은 어때? 뭐 요 지역 경쟁은 어때? 요런 걸 이제 더 변수로 놓고 조금 더 정확하게 가격을 책정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겟티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자, 얘들 계절적 영향을 지금 이제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와 4분기에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낮게 설정하고, 나머지 Q2, Q3에는 매수한 주택들을 파는 기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계절적인 변화를 이제 조금 더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비는 효율성과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그 내셔널 풋볼 리그 드래프트라는 주요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처럼 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광고에다가 우리의 광고를 넣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분기에 지금 매출이 1.15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매출 규모이기는 하지만 결국 요거를 까보면 넷 로스, 순실이에요. 85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집 샀던 게 2,900채, 판 게
판매한 게 2,900채고요. 매입했던 게 3,600채 정도가 됐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집 재고는 7,080채가 있다. 근데 요 가치는 2.36빌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재고를 빨리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팔아야 오픈도어가 넷 로스에서 넷 인컴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일단 매출은 1.45에서 1.52빌리언 달러로 조금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여이익 컨트리뷰션 프로핏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난 분기보다 조금 높였어요. 이 컨트리뷰션 프로핏을 올린다라는 것은요.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의 그러니까 판매 원가를 낮춘다라는 건데 요거 지금 원가 절감하겠다라는 거죠. 비용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세전 영업이익은 10에서 20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0밀리언에서 마이너스 20밀리언 달러로 손실폭을 줄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컨트리뷰션 프로핏이랑 그다음에 에비타를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2분기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분기 주택 매입 건수를 1,700건으로 굉장히 이제 낮췄습니다. 매입 건수를 낮춘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스프레드를 확대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잘 안 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른 예상치가 1,700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뭐냐면 얘네들이 집을 적게 살수록 하반기에 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 기회가 줄어든다는 말은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하반기 매출에 압박을 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점에서 우리가 스프레드를 넓히는 게 얘네들의 전략이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싸게 사야 된다.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현재는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 이제 뒤에 보면 MLS 클리어런스 레이트라고 해갖고 이제 에이전트들이 활용하는 그런 전산상의 부동산 매물들이 얼마나 계약이 성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2025년도가 요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뭐 2024 뭐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인데 과거보다 굉장히 지금 낮게 성사율이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뱅크레이트에서 30년 모기지 금리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 뭐 2021년보다 많이 높아 있다. 이 금리 높으면 사람들 무서워서 돈 못 빌리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unemployment rate입니다.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은 지금 2023년도, 202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결국 실직률, 실업률이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돈을 못 벌면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까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직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PMI가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48.7%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조업 지수인데 통상은 50 이하이면 경기 위축을 시사를 하는데 일단 이 50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네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잘 주문을 하고 있어? 생산은 많이 하고 있니? 고용은 잘하고 있어? 재고는 어때? 뭐 공급자 배송 속도는 어때?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이 기업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미국의 기업 제조업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현재 50% 밑에이다. 그래서 제조업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지금 제조업이 안 좋다라는 거죠. 크게 말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표들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될 것이다라는 거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픈도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일단은 오픈도어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5.12%가 빠졌다가 포스트의 8.9%가 올랐어요, 심지어. 이거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오픈도어 실적 데이터를 보고 오를 만한 이유는 얘네들의 지금 아까 에셋라이트 있죠? 자산 경량화 하겠다는 그 전략이 약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그 다음에 애들이 전략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아까 스프레드를 좀 넓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죠.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도 정리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어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줄이고 또 다음 기업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